어저께 제가 이제 사견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제19대선 무효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사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송할 내용이 아니고 별도의 아이템으로서 이 본 방송에서 할 만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17 대법원 수 54, 그게 저희 태극사랑이 하고 있는 19대 대선의 그 사건 번호죠. 그러면 이 19대 대선 무효 소송을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조목조목 좀 제가 방송을 올리고자 합니다. 왜 19대 대선 무효 소송을 왜 하느냐? 미쳤냐? 제가 그 19대 대선을 하게 됐던, 거기에 이제 원고로서 하게 됐던 그 근본 이유는 저 어저께 그 사견에서 말씀드렸고, 재판에서 패하게 될 때는 제가 이제 그 엄청난 그런 그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이제 물어준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고도 이 불법을 뛰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지대를 모금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5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모아준 그 돈 가지고 저는 인지대도 저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었고요. 또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많은, 한 절반 이상의 돈을 또 대주셔가지고, 460만원 맞춰서, 그날 그 대선, 5구 대선 부정선거 소송을 접수하고 돌아오는 날 참 기뻤습니다. 마음속으로. 자, 그러면 왜 그 소송을 하는가? 도대체 그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냐? 뻔히 질 걸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대법원의 이 소송 늘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구로동에도 가서 그 선거관리 직원하고도 며칠 동안 이제 담판을 벌이고, 걔네들이 이제 적당히 이렇게 그 투표용지 2개다 이거 떠드는 사람들을 아주 제압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막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너 이거 갖고 계속 이거 떠들다가는 별로 안 좋은 일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을 제압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관계로 그 목격자 증언하는 사람도 가서 녹취도 했고 또 선관위 직원의 전화통화도 녹취도 했고 이래서 선관위 직원이 그때 꼬투리를 잡혔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 동영상에 그거 나옵니다. 선관위 직원과 대화한 사람의 그 녹취록이 나와서 그건 증거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로동 직원이, 우리 선거구에서는, 전부 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2가지 투표용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가. 이거 그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도 제가 만났는데, 이제 그 직원이 저를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협박이나 회유해갖고는 도저히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딱 하니까,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런 일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2가지 투표용지가 있었구나. 저는 이제 여백에 있는 정상적인 투표용지로 투표를 했고, 주변에 여백 없는 투표용지로 했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방송으로 해서, 그때는 제 방송 수가 한 번 조회를 올리면은 한 3,000 조회에서 만일 때는 9만 조회까지 나오는 그런 폭발적인 조회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 방송을 한 게 그때 이제 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2가지 투표용지를 했다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다 복사해갖고
대법원에 증거 서류를 냈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뭐 눈이 뼈다거나 뭐 나이가 들어서 잘못 보았다거나 이렇게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는 그 사람들 말을 믿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난 분명히 여백 있는 거 제대로 된 거 했는데 저 양반들이 좀 격앙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안 믿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두 가지 투표용지가 있었다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됐어요. 근데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 좌파 애들이 뭔가를 꾸며서 두 가지 투표용지도 했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정선거를 시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것이 중간에 철수되고 전략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두 가지 투표용지가 별로 주요 부정선거에 주요하지 않았던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표용지를 한 목적이 상당히 모호해지는 결과가 왔어요. 그걸로 해서 얻은 게 없거든요, 이 좌파 진영이. 근데 어쨌든 두 가지 투표용지를 사용하려 했다는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대 대선이 이게 부정선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투표용지만 가지고도 그걸 저쪽은 이제 딱 잡아째는 거죠. 증거 내봐라, 증거 내라 이거죠. 증거가 없지 않냐. 이래서 딱 잡아떼는 건데 재판이란 것이 증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 그래서 이것이 19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고, 두 번째 확실한 게 뭐냐 하면 QR코드입니다. QR코드. 많은 사람들이 QR코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전자적으로 돼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QR코드 두 손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서 또 피곤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좌우간 QR코드라는 것이 있어서 QR코드가 거기 찍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비밀투표를 침해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QR코드가 찍혀있는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투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쭉 설명하면은 훨씬 납득이 잘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 나오면 난 이해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로 하면 그건 비밀투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19대 대선이 무효선거예요. 이게 무효선거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대법원 이제 아직도 저쪽에서는 변론 기일을 안 잡았는데 변론 기일 잡히면 딱 그것만 하나 물어볼 거예요. 두 가지 투표용지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건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첫째, QR코드만 갖고 따져보자. 예? 이건 이제 김재홍 회장한테 제가 강의를 들어가지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QR코드가 김재홍 회장이 말한 대로 그게 사실이면 이건 무조건 부정선거예요. 이건 무조건 무효투표예요. 예, 그걸 가려보자는 거예요, 재판에서. 과연 QR코드가 김재홍 회장이 얘기하는 설명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이거 가려보자는 거예요, 재판에서.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산이 있든 없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어느 선배 한 분이 대학으로부터 사립대학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를 당해가지고 잘 다니던 대학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대학의 그 총 이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백그라운드가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이 사람이 져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1심 판사가 재판하는 과정이 너무나 그 백그라운드에 압도당해가지고 순 엉터리 재판하는 거라고 밖에는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부당해고 당했다는 이 소송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1심을 이 사람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2심 재판을 하다가 2심 재판을 취하한 겁니다. 자기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포기했냐 물으니까 아니 도저히 2심 재판에서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재판장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재판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또 그 상대방 그 백그라운드에 압도돼가지고 그 뭐 자기네들 엄청난 선배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등법원 판사 입장에서 보면 막 그래서 재판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1심하고 똑같다. 그래서 취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포기를 하시냐. 재판이라는 거는 중간에 취하를 하면 나중에 재심을 청구도 못해요. 재심 청구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심 청구까지 가려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야만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래서 재판은 자기가 재판을 하다가 소취하해서 지는 거나 판결 나가지고 패소 판결 받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 지는 건 똑같은데. 응? 그래서 왜 그거를 그렇게 포기하셨냐. 그러니까 2심 재판에서도 지더라도 패소 판결을 받고 또 상고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도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부니까 거기 판사들에는 소신 있는 사람도 있다. 예, 오직 법만을 생각하고 아주 청렴하게 살아온 대법원 관할로 들어가게 되면 승산이 있다. 대법원 판사는 이 고법판사나 고법판사나 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 결국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서 거기서 검증된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들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대법관이.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대법원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중간에 포기하냐?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심정은 십중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 힘을 가진 자들하고 대항해서 싸워보니까 도저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2심을 하다가 그 심리적 그 부담을 못 이기고 소취하를 해버리고 그냥 나는 속세를 떠나겠다고 그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분이. 저보다 이제 선배 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재판은 대법원, 대선부연은 아예 대법원 1심으로 하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거지만, 재판은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를 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19대 대선 무효 소송을 하는 이유가요. 지금, 19대 대선에서 드러난 이러한 그 증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는 정황 증거.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 기준으로 따지면요. 이건 무조건 무효 선거입니다. 이건 무조건 무효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쪼가리, 세월호 풍설, 7시간 낭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탄핵한 거 아니에요. 그 증거보다는 19대 대선 무효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까? 저한테도 다 보냈어요. 나는 당신 이름으로 써서 도장 찍어서 보내달라. 2가지 용지 봤다. 그거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저보다 수백 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가서 얻어오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몇십 장밖에 안 되지만 다른 단체만 몇천 장, 몇만 장 되는 거 복사해서 달라 그러면 됩니다.
이 증거. 응? 그 다음에 QR코드라는 이 증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본에서 얘기하는 거, 그 부직포로 싸가지고서는 도대체가 법령 자체가 투표함을 어디다 보관해야 된다는 법령도 없는 이런 법령으로 투표를 진행한 게 이게 무슨 선거냐. 그것도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법령이 부재했다. 그럼 아무렇게나 투표함을 보관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렇게나 보관한 투표함에서 나온 그 결과를 그게 어떻게 유효한 투표라고 할 수 있냐. 이게 사대본 주장입니다. 뭐 그것도 말이 됩니다. 이런 거를 합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왔던 증거보다는 이게 몇백 배 명확한 증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19대 대선이 무효죠.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정은 확실합니다. 이자들이, 좌파들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분명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직 안 가려졌는데 적어도 두 가지 투표용지가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떤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투표용지는 나는 있었다고 봐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가 제대로 성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성공 안 하고 그것보다는 표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 그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짜가지고 어쨌든 부정선거를 시도한 이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고 이 정도면은 그 촛불 그 폭도들이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는 시켜야 한다는 그런 거보다 이쪽의 얘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객관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9대 대선 무효 갖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다 꽁무니 빼잖아요. 우파에서도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자기 발에 도끼 찍는 식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 꼴통들이 하는 무식한 얘기하는 것이다. 자, 꼴통들이 하는 무식한 얘기라고 칩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나는 꼴통이고 무식하니까 나 꼴통 무식한 사람이 볼 때는 이거 19대 대선 무효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촛불 폭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으로 여기다 적용한다면은요, 이건 100번 무효 선거입니다. 100번 무효 선거. 왜 여기는 안 하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왜 여기 19대 대선 여기는 그런 기준 아니고 뭐 엄청 높은 기준으로 해서 선거에 지장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19대 대선이나 대통령 탄핵이냐 결국 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지 왜 한쪽은 소문만 듣고 무슨 검찰 고소장만 가지고 공소장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는 그런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냐 이겁니다. 이래서 저는 분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그런 위헌부담을 그 소송비용을 계속 신용불량자 되겠죠. 예. 그거 다 물어내든지, 예. 그런 거를 또 안고라도 어쨌든 결말을 내가 봐야 되겠다. 예.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패소 판결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시점에서 19대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도 몇 사람 있었다. 몇 사람 있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결국 패소까지 했다. 이게 역사에 남아야 됩니다. 역사에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서 명예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9대 대선이 무효였다. 예,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문재인 그 정부 책임져라. 그걸 우리가 역사적인 증거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거고요. 비록 패소한다 하더라도, 비록 패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한 명 이상 누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걸었다. 그래서 오히려 대법관 재판부를 심판했다. 나는 이 대법관 재판부를 내가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올바른 재판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저는 그 대법정에 설 겁니다. 서서 담담하게 얘기할 겁니다. QR코드 이거 내가 김재용 회장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투표가 침해된 것이다. 이거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 네. 그래서 김재용 회장이 얘기하는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어떠한 그 진행 스토리가 틀린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내가 승복해야죠. 아, 그러면 QR코드가 들어갔는데 결국 그건 비밀이 보장된 거고 우리가 주장했던 그 얘기가 틀린 것이다. 그것이 상대방이 과학적인 어떠한 그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내가 납득이 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주장을 철회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김재용 회장이 나한테 설명해 준 QR코드가 비밀 투표를 침해했다는 그 사실이 맞다면 이거는 당연히 19대 대선은 무효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효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대법관을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앞에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대면하는 것이고 그 도도한 흐름 앞에서 그래도 나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걸 누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행히도 저만 아니고 뭐 7단체가 하기 때문에 적어도 7명은 역사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헌정사에서 그때 19대 대선이 분명히 그 무효선거였다. 그래서 그때 7명의 단체가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패소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기려고 재판합니다. 대법관들이 에도 법적인 양심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들이 양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소송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계속 재판을 딜레이하다가 문정권 말기쯤 돼가지고 레임덕이 오면서 지금 이제 5년 가운데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임기 2년 남았거든요. 그때 가서 재판이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어차피 막 타오르는 불을 꺼트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꺼져가는 불을 확 꺼가지고 꺼버릴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문정권이 레임덕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제기했던 이 부정선거 이 열풍으로 계속 몰아치면서 정권 말기에 우리 우파의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근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근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미뤄야 된다. 그러한 것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변론을 언제 하라고 서두르지도 않고 벌써 1년 지났잖아요, 이제. 6월 5일날, 작년 6월 5일날 접수했는데 지금 뭐 6월 오늘 22일이잖아요. 또 한 1년 지났어요. 받은 건 뭐냐? 피고 측으로부터 뭐 답변서 하나 낸 거. 그거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도 그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2년은 그냥 또 지나갈 겁니다. 네, 재판 안 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선고를 해야 되겠죠. 난 재판 끄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법관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추상 같은 문재인 세력을 지금 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반만 지나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반만 넘어가면 이제 3년차 들어가면 저는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오기 시작하는 기회에 우리가 이 5구 대선 무효, 19대 대선 무효의 이 소송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무효 투표였다는 것이 나중에라도 문재인 인구 다 채우고라도
뭐 4년 채우고 이제 뭐 6개월 남겼을 때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뭡니까?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됐잖아요. 임기 1년 남기고 이 19대 대선 무효로 그런 판결이 나오려면 대한민국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문재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반대했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그게 타올라야 대법원에서 19대 대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죠.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분위기와 관계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그대로 판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국민 때문에 그런 거죠. 국민들이 그런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대법관들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정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래서 된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올바른 생각 국민들이 갖고 있었다면요. 대통령 탄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저도 주장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이 탄핵의 절차가 순엉망 아니냐. 순엉망으로 한 거예요 이게. 국회 결정부터 뭐 증거 자료 제출부터. 그러면 과정이 틀렸는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냐고. 근데 많은 국민들 생각은 뭐냐면 과정은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내려와라. 이런 순 어거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면 이거 완전히 이건 하등 국민들의 하등. 이 법치사회라는 법치국가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 과정이 맞냐? 과정이 법적인 정당성이 있게 진행됐냐? 과정이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올바른 사람이다 이래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회창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친박도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 이전에 이 탄핵의 과정 자체가 이게 순엉망으로 돼가지고 분위기로 띄워가지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거죠.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대 대선 무효소송도 그 분위기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띄워내면은 대법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남기고 19대 대선 무효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보궐선거를 할 겁니다. 또 보궐선거를. 또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그것은 재판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다 준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제가 맡은 일이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뭐 요즘은 그 토요일 집회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만 하고 있는데 저 한 사람 나가서 물론 집회 나가서 하는 것도 도움 되지만 제가 맡은 소임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여기에도 전념하고 제 소신껏 이야기하고 뭐 제가 맡았던 이런 소송 문제라든지 태극 사랑심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제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7월 4일 날 2시에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을 위한 그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때 나오세요. 그때 제가 거기 나가서 미국 국가를 제가 부릅니다. 제가 이제 그 축가죠, 축가. 특성으로, 예배 중 특성으로 미국 국가. 오더람, 빰빰빰 하는 노래 아주 멋있어요. 그거 제가 이제 특성으로 제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월 4일 2시, 수요일 2시, 미국을 위한 예배. 거기 미국 사람도 많이 온다 그래요. 거기에 좀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무효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더라도 역사에 이 누군가 이때 나서서 19대 대선 무효소송을 걸었다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역사 앞에 바로 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뭐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 하는 일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과작 뭐 변호사 비용 얼마 물어 줘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면 안중근 의사를 따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 19대 대선 무효소송은 누군가 해야 될 소송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저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 뒤로도 7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1차는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예, 지금 그 미국 회담과 이제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굴복하면서 미국이 친미로 돌아서게 되면 이 남한에 있어서의 그 종북 세력의 전북 세력과 지금 문재인 세력은 엄청나게 세가 약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장악해서 쳐들어가는데 그 한 일각에서 우리가 기관총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관총으로 갈기는 거예요. 빠바박 싸면서 19대 대선을 문재인 정권 한 임기 1년 남기고 무효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노획물이 많죠. 노획물이 많습니다. 일타 목표는 그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 앞에 바로 서겠다. 역사 앞에 바로 서겠다. 예.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